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점수 증시 아침 편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 페이커 곽산전입니다. 안 되고 있어요. 천천히 달리세요. 페이스메이커가 못 쫓아. 못 쫓아. 페이스를 못 쫓아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쩜 이래. 아니, 페이스메이커가 좀 약간 앞에서. 그렇지. 이렇게 좀 뒤쳐질 원래 때 풍선 달고 뛰는 거잖아요. 네,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뒤로 쳐졌어. 풍선에 매달려갖고 뒤로 이렇게. 힘들어. 네, 쫓아가지 못하네.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조용했습니다. 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크게 업종별로 큰 특징은 없고 종목별로는 막 상한가도 많고 그렇죠. 네, 크게 급등했던 개별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2.4% 오르면서 제일 좋았습니다. 한세실업이 6% 상승했고요. 네. F&F가 3%대 상승했는데 의류 중에서 수주 잘 받는 OEM들은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참 걱정되는 게 날씨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겨울용 제품 파는 이런 회사들은 재고가 만만치 않게 쌓이겠다. 근데 걱정이 좀 들어요. 지난주까지 또 너무 춥지 않았어요? 너무 춥다기보다는 그게 정상이었는데 아유, 추웠어. 갑자기 이번부터 너무 최근 일주일 동안 너무 따뜻했잖아요. 지금 막 아침에 주말도 그렇고. 15도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지금 밖에가 10도 이하로 처지고 있어요. 바람이 막 후후 마지막 잎새 생각나는 것처럼 잎새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립니다. 하루 급속하게 지금 처지고 있어요. 일교차가 좀 심해서 예,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지금도 한 8도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 네. 예. 얼마 전만 해도 영하 10도 했어요. 3도, 영하 5도 이게 평균이어가지고 좀 상당히 쌀쌀했는데 이제는 자켓을 안 입고 저는 어저께는 집 앞에 살짝 갔다 오는데 반바지 입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견딜만 할 정도의 날씨니까. 그렇죠. 네, 겨울철 제품들이 요즘에 좀 안 팔린다는 소식이 좀 들리긴 합니다. 네, 어제 오늘은 이번 주말까지 해서 굉장히 따뜻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다시 좀 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드디어 로봇 테마에 올라탔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로봇 회사를 굉장히 좀 값싸게 인수했다는 평가가 좀 있고 시너지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는 보령이 12% 상승을 했어요. 기존에 HK 이노엔이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K캡이라는 거를 이제 국내에 종근 땅을 통해서 유통을 했는데 종근 땅과 계약을 해지하고 보령을 그 다음으로 이제 낙점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오늘 보령이 좀 상승을 했고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주 금요일도 괜찮은데 오늘도 셀트리온이 6% 네.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합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올 좀 패시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종로가 보령약국 그거잖아요. 네. 종로가 보령약국. 네. 종로가요? 네. 그게 뭐예요? 그거 모르세요? 젊은 애들은 모르는구나. 그 아주 유명한 선천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보령약국.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음식료품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제당이 오늘 6%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이 좀 다시 1,316원까지 지금 0.7% 급등한 바람에 삼양식품이 또 3%대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대한제당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어제 그 아이스크림 사러 무인 아이스크림점 갔는데 네. 아이스크림을 제가 원래 좋아하던 쿠앤크가 있어요. 큰 박스로 된 거. 네. 그거를 딱 고르고 다른 것들 이렇게 보는데 제로 슈가가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네네. 그걸 처음 봤어요. 이제 저는 콜라도 제로 콜라를 많이 먹는데 제로 슈가 발견하고부터 제로 슈가를 한 5개 담고 네. 쿠앤크 다시 도로 넣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설탕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집을 네. 때도 요즘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즘에 또 설탕과 탄수화물에 대해서 요새 사람들이 되게 좀 인지를 하면서 좀 식습관을 좀 바꾸려고 많이 개선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살도 많이 빼신 분들도 주변에 많고 하는데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제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찾아봤더니 한두 종류밖에 지금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콜라도 제로를 먼저 도입했던 게 이제 롯데였는데 아이스크림도 역시나 롯데가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철강금속이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동국제강, 고려아연, KG스틸, 포스코홀딩스 이런 데가 1%에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의료종밀 섹터에서는 SD바이오센서가 4.5%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요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 관련된 업체들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젠 조금 피크아웃하고 꺾이는 듯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진단주도 좀 하락을 했고요. 건설주도 좀 이유모를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5% 하락했는데 장중 저가로는 마이너스 8%까지 갔습니다. 네. 네, 올라갈 때도 보통 이제 수급 영향 때문에 올랐다라고 좀 추정을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좀 많이 있었고 해서 요거에 대한 쇼커버 영향을 좀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떨어지는 것도 크게 이유가 없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GS건설, DL건설, 태양건설, DLENC 다 1, 2%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AMD가 신제품을 발표를 했죠. MI300X 요거 GPU 출시와 동시에 매진이 됐다라는 KB증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많이 못 만들어서 그럴 것 같아. 뭐 시작은 그렇겠죠. 네네. 네, 근데 뭐 아직 많이 생산하기 전부터 주문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엔비디아의 AI용 칩이 점유율이 89% 넘고 막 90%에 달하면서 그렇죠. AI 칩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도전장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AMD가 MI300X 칩을 내놓으니까 이제 메타, MS, 오라클, 오픈AI 등 10개 업체가 채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엔비디아 H백과 거의 유사한 기능이다라고 알려졌는데 AMD에 따르면 더 좋다고 하네요. 대역폭이 훨씬 더 넓고, 네. 네, 그리고 저기 메모리 장착량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네, 뭐 메모리 밀도도 한 2배 이상 높고. 그래서 이 KB증권에서는 이제 MI300 시리즈가 내년도 AMD의 매출 전망을 감안하면 이미 매진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엔비디아의 신제품 B100과 H200 요걸 감안하면 24년도 HBM 공급 부족 심화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HBM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계속 과점 체제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자 중 한 명인데 HBM3 요거 4세대 제품을 건너뛰고 5세대로 바로 넘어가게 했는데 아직 생산 수율 검증이 좀 필요해서 실제 생산 증가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잡히는 게 없어요. 마이크로는. 근데 삼성전자도 잘 안 보이던데. 삼성전자 아직 안 보이죠. 네, 근데 빨리 돼요. 어쨌든 네, 삼성전자.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기저기 이제 그 AMD의 칩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자체 개발하는 빅테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AI 칩 마이아 100 그리고 뭐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인 코발트 100 공개를 했고요. 구글도 텐서 프로세싱 유닛 탑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팹리스 아마존도 트레이니엄 2 그리고 크래비톤 4 이렇게 자체 개발한 AI 칩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팹리스 경쟁이 좀 심화가 될수록 국내 파운드리의 협상력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잘 만들면요. 잘 만들면. 지금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네.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90% 이상을 다 독점하는 체제가 계속되면은 엔비디아의 협상력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콩고물이라도 받으려고 지금 TSMC 이외의 물량이라도 삼성전자가 막 받으려고 애쓰는데 요 패밀리스 경쟁이 점점 심화가 돼가지고 엔비디아의 협상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은 뭐 삼성전자나 다른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들이나 좀 생태계 전반의 협상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이미 파운드리 쇼티지예요. 이미 잘했으면 이미 다 받았어. 내가 보기에는 잘했으면 이미 다 받았어. 아니 GPU가 없잖아요. 없잖아. 쇼티지니까 저렇게 비싸게 받잖아. 그럼 AMD도 맡기고 싶고 다 맡기고 싶지. 4나노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4나노도 수율이 안 나와? 할 정도로 좀 답답하고 결국은 펜아웃 레벨 패키지,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쪽에 결국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코엑스 쪽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보도상으로는 4나노는 뭐 75% 이상 수율 뭐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4나노로 그림 그려져 가지고 만드는 칩 자체의 일반적 패키징은 가능하겠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I/O 개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엑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I/O 개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인터포서 기술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인터포서와 그다음에 그 기판 간에 붙이는 이것까지 다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뭔가 빵꾸난 게 아닌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인성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정인성 작가 내일 모레 옵니다. 내일 모레 오시나요? 내일 모레 옵니다. 마침 딱 적절한 시점에 또 와주시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도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5%, 1%씩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뭐 FST, AD 테크놀로지가 4%, 3%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이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0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D램과 낸드 가격 반등을 예상보다 좀 크게 전망을 하면서 플러스 1,600억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크고 영업이익률이 아직 작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그렇게 큰 다른 회사들보다는 의미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까딱까딱에 따라서 크게 막 숫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경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12% 상승을 하고 출하량은 9%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부분에서는 1.6조 원 영업이익 흑자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이제 낸드 가격은 13% 증가하는데 출하량은 13%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D램보다는 좀 낸드 쪽이 좀 반등이 좀 다소 느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낸드는 그래도 가격 반등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출하량 감소를 딱 상쇄하는 만큼이다. 그래서 영업 적자는 마이너스 1.5조 원 정도로 좀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2.5조 원 정도로 좀 적자 폭이 컸는데 그래도 반으로 준다라는 전망이네요. 저 D램 쪽에서 HBM이 도대체 얼마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나 궁금해요. 그 마진 도대체 어디까지 받고 있는지도 너무나 궁금하고. 네. 어쨌든 이 HBM의 상당한 영업이익도 TSMC가 갖고 가는 형국이라서 아예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 삼성이 잘해야 되는데. 네, 잘하겠죠. 답답합니다. 기다려 보시죠. 네. 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거운 주식인데. 예, 8일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60%를 3,150억 원 정도의 인수를 하겠다라고 최대 공시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4억 달러 정도로 좀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컨소시엄으로 LIG 넥스원과 한국투자 PE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인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서는 LIG 넥스원이 한 33.7%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2015년도에 설립됐고요. 군용으로 특화된 사족 보행 로봇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 이스라엘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정보 감시 정찰 작전에 주로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인수한 목적을 밝힌 거는 미래 성장 플랫폼 확보 및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인데 기존의 현대차가 1조 한 4천억 주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은 못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스스로 군용 로봇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보이콧 중이라서 아마 이제 군사용 로봇의 유력한 선택지가 고스트 로보틱스가 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 LIG 넥스원과의 시너지를 굉장히 높게 보는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뜻 생각해보면 한국의 인구 감소가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좀 군인 숫자도 많이 부족할 텐데 그거를 조금 로봇이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대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반면에 이제 조금 우려 요인으로 좀 거론이 됐었던 게 KRM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LIG 넥스원이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가 자회사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가 KRM이고 한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고스트 로보틱스와 국내 총판 계약을 맺고서 구미에 공장을 짓고 지금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근데 이 업체와 향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LIG 넥스원의 발표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생각을 해서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수 대상의 재무 정보나 전망 부재로 인수 금액의 적정성이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4억 불 밸류가 싸게 준 건지 4억 불 밸류인데 2.4억 불에 인수한 게 싸게 인수한 건지 비싸게 인수한 건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코멘트를 좀 했고요. 국내에서 이 제품을 판매 중인 KRM과 관계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 과도한 주가 상승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상한가 같네요. 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도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굉장히 좀 시너지를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 국내 총판 계약 체결한 KRM과의 계약 종료 내용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로봇주들도 많이 좀 상승을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서울의 보험이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70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죠. 오랜만에. 네, 손익분기점이 460만 명이었는데요. 10일 만에 넘겼고 올해 두 번째 1000만 돌파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콘텐츠 업종이 올해 좀 한 해 내내 좀 부진했었거든요. 1, 2월 달에 초에 잠깐 좋았다가 광고 업황이 좀 굉장히 부진한 이유로 좀 콘텐츠 투자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좋지 않았는데 뭐 업황 반등을 위해서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광고 업황이 좀 반등해서 위에서 뿌려지는 돈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런 대작들 히트작들이 좀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이 히트작들이 뭐 한번 나와도 이게 좀 일회성으로 반응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좀 장기적인 낙수 효과로 퍼지진 않아서 결국에는 이 광고 업황이 좀 빨리 돌아서야지 이 전반적인 좀 주가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오늘 그 배급사인 플러스엠 갖고 있는 콘텐츠 중앙이 한 2%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서울의 봄 디지털 색보정 음향 작업 참여했다고 알려진 덱스터가 8.5%나 네. 급등을 했고, 뭐 쇼박스, 뉴, CJ ENM, A스토리 다 같이 4~5%씩 오늘은 콘텐츠 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52주 신저가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이쪽 콘텐츠 많이 관련 빠졌죠. 네. 네. 극장은 이제 뭐 거의 끝났다는 사양산업이 분위기였으니까.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도 지금 그러니까. 네. 네, 뭐 극장 산업,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는 그 이번 주에 이현지 연구원님 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년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소식 중에 하나가 그 오징어 게임 배우이잖아요. 이정재 배우가 대주주에 등극했습니다. 와이더 네. 플래닛이라는 상장사를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 와이더 플래닛은 타겟 마케팅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광고 회사인데 190억 규모로 3자 배정 위상증자를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정재 배우가 314만 주 참여하고 정우성 배우가 63만 주 참여하고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상장사가 63만 주 정우성 배우와 동일하게 참여를 합니다. 결국 이정재 배우가 굉장히 제일 많이 참여를 해서 투자한 이후의 지분율은 이정재 배우가 24%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네. 네, 신주 발행가는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이 와이더 플래닛이 그 상한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절반 가격인 3,185원에 인수를 합니다. 네. 와, 이렇게 사람이 유명하면 그러네. 뭘 해도 바로 상한가 가버리고 우리도 좀 시작부터 돈 벌고 우리도 시작하고. 유명해지자. 그럼 회사 인수하면은 네. 내가 사면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그냥- 각방 꿀 막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샀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미엄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샀습니다. 이러면 와 던져 막 그렇죠. 이러는 거 아니야? 보통 워렌 버핏도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이 카페24에 지분 그렇죠. 투자했잖아요. 그때도 카페24 막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확실히 이제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렇죠. 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 아니 어떻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런 말을 해. 당황스럽네. 전혀 예상 외의 발언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네. 예. 어쨌든 유명한 게 참 유명 프리미엄이라고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P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냐면 와이더 플래닛의 재무 상태를 보고서 그렇지 아마 이런 아무것도 회사가 없겠지. 아무것도 없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단기 순이익이 올해까지 7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네. 올해 3분기 기준 결손금이 440억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 매년에 단기 순이익 누적으로 한 게 마이너스 44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뭐 음악 콘텐츠 음악 관련 엔터 회사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영화 쪽 관련 영화 배우 관련 콘텐츠 이렇게 회사들은 아주 진짜 똥이에요 주가. 다 망했어 다. 와 이거 아직도 상패 안 되고 있어 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결손금이 이렇게 누적돼서 자본 총계가 16억입니다. 16억. 영업이익이 16억이 아니라 자본 총계가 지금 16억이고요. 네. 자본금이 415억이니까 다 까먹었네요.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3분기에도 마이너스 14억 났거든요. 그럼 다 까먹은 4분기에도 거야. 비슷하게 났다고 치면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이제 다음 분기에 빠질 회사인데 네. 3자 배정 등자로 이제 이정재 배우가 등장을 해서 거의 뭐 쉘이라고 하죠. 조개 껍데기 인수해서 이제 보통 뭐 우회 상장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정도로 이게 뭐 하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라고요? 회사를 광고 타겟 마케팅하는 회사입니다. 뭐 IP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광고할 거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정우성 배우와 이정재 배우들 기존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뭐 예전에는 한번 뭐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좀 안 되기도 했는데 이번 소식 보고 뭐 우회 상장을 하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물론 이제 보도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위즈윅 스튜디오와 와이더 플래닛의 타겟 마케팅 사업 요거를 뭐 시너지를 내 가지고 뭐 콘텐츠 제작 유통 배급 분야로 좀 확대를 하겠다 마케팅 사업을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향후의 계획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와이드 플래닛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예. 그리고 지분 투자 조금 했던 위지빅 스튜디오도 상한가를 갔고 위지빅 스튜디오의 자회사인 레몽레인도 28% 올랐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시총이 400억이거든요. 이 와이드 플래닛 400억짜리 회사에 지분 투자했다고 위지빅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갔다. 훨씬 조금 큰 회사인데. 이상하긴 합니다. 훨씬 큰 회사인데. 네. 네, 예. 뭐 시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길래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약간 테마성도 있어 보이네요. 여기에 만약에 그 이정재 배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위지빅 스튜디오가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상한가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우, 그럼 이렇게 되면 신동엽 씨도 가만히 있기 힘들겠다. 뭐 왜 하고 갑자기 싶겠다. 신동엽 씨? 아니 근데 내가 떠오르는 유명한 배우는 신동엽 씨가 떠오르네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폐렴이 좀 정점 찍었다라는 이슈가 중국 관영 매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병원 내 발열 진료소 일일 방문 건수가 11월 마지막 주 평균은 402명으로 정점을 기록을 했고 이달 첫 주에는 평균 394명으로 정점 찍고 조금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보통 이제 피크아웃 확인하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국제약품, 수젠텍, SD 바이오센서 다 4에서 9% 사이로 네.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테마주도 조금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다 또 확진자 수가 또 환자 수가 또 다시 늘어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네, 예전에 코로나 한창 처음 터질 때 2020년도에 이 각 국별로 환자 수 엑셀로 막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봤던 기억이 좀 나긴 하네요. 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